1949년 12월 중국 상하이. 전속력으로 돌진해! 마오쩌둥은 배를 이용해 대만으로 도주하던 장제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주소! 발포 사정거리 안에 진입했습니다. 장제스, 드디어 니놈의 끝장낼 기회가 왔군. 당장 발표해! 장제스가 담배를 수상시켜버리라고! 발포해! 그런데 발포 정지! 발포 정지! 장제스를 죽여서는 안 된다! 발포 정지! 놀랍게도 장제스를 살려주는 마오쩌둥.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925년 3월) 중국 국민당의 총리 순원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장제스. 권력을 잡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국 제2당이었던 공산당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이었다. 장제스는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뒤 약 6천 명을 사형시켰는데 이는 공산당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였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의 중국 침략에 맞서 함께 항일운동을 벌이는 협력관계였는데, 하지만 장제스는 훗날 공산당이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존재로 여겼고 이에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던 것이다.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마오쩌둥은 국공협력관계를 깬 장제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지금 장제스가 쳐들어오고 있답니다. 장제스, 니놈이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계속 이곳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피신하셔야 합니다. 내 오늘의 수모는 결코 잊지 않마. 무슨 일이 있어도 장제스 니놈에게 꼭 복수하고 말겠다. 장제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데, 이후 중국 우한에서 장시성 진강산으로 피신한 마오쩌둥은 숙청에서 살아남은 공산당원들과 함께 장제스의 국민당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이끄는 병력은 약 3천 명으로 400만에 육박했던 장제스의 군대에 비해 보잘것없는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장제스를 이길 수가 없어. 최대한 빨리 병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마오쩌둥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 바로 그거야. 농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민들은 우리의 군대가 되어질 테니까 말이야. 그것은 중국 농민들의 민심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당시 장제스의 국민당은 많이 부패돼 있었고 농민들을 약탈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오쩌둥은 토지 개혁을 실시해 지주들의 토지를 빼앗아 농민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등 농민들에게 환심을 사는 정책을 시행해 나갔다. 곧 마오쩌둥은 농민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이후 마오쩌둥은 파죽지세로 장제스의 국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듭했고 국민당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난징까지 함락시켰던 것이다. 좋아, 장제스, 이제 니놈도 끝이라고. 내가 당한 걸 수십 배로 갚아주지. 드디어 철천지원수였던 장제스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마오쩌둥. 주소! 장제스가 지금 대만으로 피신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야? 당장 추격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쳐선 안 돼! 예!
하지만 장제스가 배를 이용해 중국을 탈출하자 마오쩌둥은 그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게 되는데 주소! 발포 사정거리 안에 진입했습니다. 거리는 크게 좁혀져 충분히 장제스의 배를 격침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발포 정지! 발포 정지! 장제스를 죽여서는 안 된다! 발포 정지! 놀랍게도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살려주었는데 주소!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놈을 그냥 살려두다니요. 장제스 배에 보물이 실려 있지 않나? 보물 따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장제스에게 발포하는 순간 중국의 보물들이 모두 수장되고 말 거라고. 장제스가 탄 배 안에는 중국 최고의 국보급 보물들이 실려 있었고 마오쩌둥은 보물이 수장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배에 실려 있던 보물들은 길이 18.7cm의 배추 모양 비치, 추위 바이차이부터 3대에 걸쳐 약 100년 동안 상하를 조각한 상하 투하 울룡문투, 그리고 옥석을 가공해 만든 육형석까지 중국 고대 왕조부터 청나라까지 수천 년을 총망라한 것으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유물들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물들이 모두 장제스의 손에 들어가 있던 것일까? 듣던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정말 아름다워. 순원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뒤 자금성을 방문한 장제스는 뭔가를 발견하고 놀라고 마는데 그것은 청나라 황실이 소유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들이었다. 수천 년부터 중국은 왕조가 바뀌면 새로 들어선 왕조가 전 왕조의 모든 보물들을 소유했고 이렇게 수집된 중국 역대 왕조의 진귀한 보물 수십만 점이 자금성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이 보물들을 차지하는 자가 중국의 진정한 통치자지. 그렇고 말고. 보물을 가진 자가 진정한 중국의 통치자라고 생각한 장제스. 이런 생각 때문에 장제스는 이 보물들을 지키는데 사력을 다하게 된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중국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자 일본군이 보물을 약탈할 것을 우려한 장제스는 자금성에 보관됐던 보물을 2만여 상자에 나눠 담은 뒤 장쑤성, 상하이, 난징을 거쳐 충칭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할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장제스는 자금성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다른 보물들까지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 장제스는 자신의 직속 부대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중국 최고의 황금기를 이룩한 청나라 황제 권륭제와 생전 사치스러웠던 서태후의 묘를 도굴하도록 했고 묘 안에 소장되어 있던 각종 보물 수백 점을 손에 넣기도 했다. 그러던 1949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오쩌둥의 부대가 난징에 거의 다 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난징의 국민당 본부마저 함락될 겁니다. 빨리 대만으로 피신하십시오. 장제스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보물을 가져가야 돼. 지금까지 급박한 상황에 보물이라며. 무슨 일 있어도 가져가야 돼. 그래야 내가 중국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 장제스는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만으로 중국의 보물들을 가져가기로 하는데 그는 배 두 척에 보물 약 3,800여 상자를 빼곡하게 실은 뒤 대만으로 출항시켰다. 하지만 장제스의 보물 수송 작전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물의 양이 워낙 방대한 탓에
아직 4천여 상자가 더 남아 있었지만 운송 수단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보물은커녕 사람이 탈 자리도 부족하다고요. 그렇지, 미국. 당장 미국에 연락해서 수송선을 보내달라고 해. 과연 미국에서 수송선을 보내줄까요? 중국인들 피신시켜야 한다고 해. 공산당으로부터 구해낸다고 돌려대. 이에 장제스는 중국인들을 공산당으로부터 피신시킨다는 핑계로 미국에게 5척의 대형 수송선을 지원받았고, 이 수송선에 남은 보물들을 나눠 실은 뒤 자신도 함께 대만으로 도주했다. 장제스, 네놈이 보물만 갖고 있지 않았어도 난 죽은 목숨이었어. 보물독이 산출하려고. 이 때문에 마오쩌둥은 어쩔 수 없이 장제스를 살려줘야만 했던 것이다. 대만으로 무사히 도망친 장제스는 그의 중국의 정통성을 내세워 타이완 국민정부를 세운 뒤 총통으로 등극했고, 가져온 보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1965년 타이페이에 국립고궁박물원을 건설한 뒤 이곳으로 보물을 옮겼다. 현재 국립고궁박물원에는 무려 69만 점에 이르는 중국의 진귀한 국보급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보물들은 전시 공간의 부족으로 약 5,500점이 3개월마다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관람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일본군으로부터 중국의 국보급 보물을 지켜냈던 장제스. 그리고 이 보물이 수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제스를 살려준 마오쩌둥.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의 원수였던 이 두 사람 때문에 중국의 보물은 무사히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다. 人生总是